그래서 메가트렌드와 함께하는 투자인데 우리는 이제 실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의 실수를 기업의 성장이 커버해주는 성장주를 찾고 있고 가장 확률 높은 성장의 논리는 메가트렌드. 그러니까 이 어떤 트렌드가 커지게 되면은 그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되고 사전에 그런 징후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가트렌드에 기반한 전체 시장의 성장이 가장 확률이 높은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이 꺼져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거를 사전에 좀 더 빨리 알아차리고 좀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 아이디어가 깨졌음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으로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그런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전차종의 자율주행 서비스 탑재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무료로 하겠다라는 뉴스를 이제 발표하면서 비아디가 이제 그 신고가를 가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6% 빠지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자율주행은 피할 수 없는 대세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찾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훨씬 더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3천만 원대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탑재되어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더 이상 자율주행 차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가능성 높은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수혜를 보게 될 기업이나 산업은 어느 쪽이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통신장비라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찰나의 순간에 원활한 통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망고도화나 커버리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5G 어드밴스드 수준의 망고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6G로 가겠죠. 그리고 다수의 비아디 자율주행 차가 실제 도로 위에서 달리게 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화웨이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5G 어드밴스드 투자가 조만간 이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 유럽 등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오래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약화되고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게 된다면은 차량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소카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우버 같은 플랫폼이 있고 이들의 사업 모델이나 이익률, 경쟁사, 규제 환경, 그다음에 성장 내러티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이 제조업 평균 대비해서 너무 멀티플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PEI 기준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179.38, 삼성 SDI는 22.3, SK 이노베이션 34.5, 에코프로 적자, NLF 적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라는 위협적인 대한 밸류체인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수혜 산업 대비해가지고 주목해야 될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인데 결국 자율주행에서 핵심은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AI 모델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내재화했잖아요. 내재화해가지고 해결했고, 그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딥시커와의 협업, 그다음에 현대차는 현대 오토에버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 성능이 자율주행의 성능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고 한다면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수혜주로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헬스케어, 특히 정형외과나 치과, 암 같은 것들이 이제 고령화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여행 같은 것도 고령화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투자자분들이 플랫폼을 꽤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활발하게 좀 의견을 주시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딥시크 얘기하면서 AI 얘기를 했었는데, AI도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게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HBM이다, 아니면 뭐 통신, 뭐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이더넷이다, 이렇게 하드웨어에 되게 많이 주목을 했었잖아요. 근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직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한 BM의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증명된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를 공부해가지고 투자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좀 리스트를 줬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이들 기업들이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매출을 더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간 본능에 부합하는 변화도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오래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잖아요. 예전에는 편지로 주고받던 내용을 이제 문자, 휴대전화, 카톡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물성을 잃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간타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시간 단위로 시청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 섹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쇼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틱톡이나 유튜브, 개인 인터넷 방송 같은 플랫폼이 더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 외에도 좀 뭐 오랫동안 집중이 어려운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어떤 그 컨텐츠나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그런 사업이나 BM이 눈에 띄시면은 좀 카페에 글을 작성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제질서 다극화입니다. 정치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인간은 집단이 될 때 더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트럼프의 당선,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계속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유럽 또한 공경화주의가 지금까지도 심해졌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시기는 쉽게 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군비 증강이나 보호무역주의, 힘의 논리가 우세한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으로 볼 수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환율도 그에 따라서 좀 높아질 것 같은데, 고환율에 따른 수혜주이면서도
관세 영향이 좀 적은 수출 산업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대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기에 확실히 되고 있는 만큼 미국 내의 공장을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기업도 투자해볼 만하다고 투자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이나 조선 같은 산업들도 이제 국제 질서가 다각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선호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로 제가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들을 공유 드려봤고, 혹시나 코멘트 하시거나 아니면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1분 뒤에 한번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